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니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첫 라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, 몇몇 분들 질문도 받고 그랬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우리가 왜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독서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제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공부방에 온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독서를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있는데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랐을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, 문제를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. 그 다음에 한글도 잘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당연하겠죠. 집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열심히 엄마가 해주는 뭐 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풋이 많이 들어간 상태가 아닌 아이들인 거죠.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에 왔고 그냥 그런 상태로 2학년, 3학년, 4학년이 갔을 때 점점 아이는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실제로 그런 아이를 한번 만났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도저히 책을 못 읽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셨고,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 상태를 보니까,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글을 굉장히 배우기 힘든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온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아이에게 뭐 그 전의 상황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제일 첫 스타트를 시작을 해야 될까, 예,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뭔가를 가르쳐 보려고 하고 막 애를 썼더니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, 머릿속에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왜 책이 중요하다,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정말로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. 왜 그런지. 아, 이게 왜 책을 통해서 공부머리가 발달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아이한테는 인풋이 되잖아요. 우리 모국어니까. 그런데 이제 말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엄마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또 아이를 여러 키우다 보면 힘들어 지쳐서 말 걸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내 같은 경우에는 왜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거의 첫해에 막 이렇게 올인을 하다가 둘째 때 조금 지치고 셋째 때 완전히 지쳐서 셋째는 이렇게 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책을 많이 안 읽어준 환경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입학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책 읽는 것이 공부머리랑 연결이 되는지, 제가 그걸 느낀 대로, 저는 전문가는 정말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걸 느꼈냐면,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뭔가가 머릿속에, 뇌에 이렇게 우리가 막 주름이 많고 길이 많다면 이 아이의 뇌는 뭔가가 먼지로 흙으로 이렇게 왜 가득 이렇게 뒤덮인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? 무언가를 넣으려고 아무리 넣으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넣으려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책 읽기가 전혀 어려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만큼,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를 키운 것만큼 아이들과 이렇게 엄마와 이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, 뭐 이렇게 말로써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보였고, 그 다음에 책 읽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,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약간 어긋나면 왜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도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왔었는데,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뇌에 이렇게
먼지가 가득 이렇게 덮여 있는 느낌이었다고요. 그 먼지를 제가 다 걷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? 이 나이가 초1이든 여러분 초3이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. 가장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랑 그래서 책을 읽기로 해요. 아이가 이제 엄마랑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공부방 선생님으로서 아이가 바라봐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엄마랑 하더라도 엄마랑 아이랑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잘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렇게 되짚어 가면 아마 내가 어려서 이 아이한테 충분히 책을 읽어주지 않았구나 라는 엄마의 어떤 그런 반성이나 이런 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엄마들은 공부방에 보내서 그냥 얘랑 책을 읽고 아이를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뭐야 돈 아까운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고 제게 그냥 온전히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정말 책 아주 쉬운 책 그렇지만 스토리가 있는 책 예 어쨌든 이제 조금 머리는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상관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랑 읽어보니까 뭘 느꼈냐면 문제는 그 다음날 오면 아이가 우리 어제 뭐 읽었지?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뇌에 먼지가 이렇게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. 기억하는 훈련이.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하나 정말 그냥 이 아이랑 마음 놓고 이렇게 소리 내서 책을 읽고 그 다음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했고 글도 잘 몰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 혼자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고 읽으면서 제가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중간중간 제가 앞에 그 내용을 줄거리를 설명해 주면서 읽었어요. 처음에는.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달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아이한테는 읽는 거 정말 많이 그렇다고 이걸 길게 읽을 수도 없어요. 왜냐면 이 아이는 길게 읽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무작정 책만 읽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가르치면서 책도 읽으면서 또 영어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림 보면서 얘기 먼저 설명을 한글로 해주고 읽어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전체적으로 영어, 국어, 그런 책 읽기, 수학 이런 거를 조금씩 섞어서 한 2시간을 구성을 해서 제가 이 아이랑 한 6개월을 지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줄씩 번갈아 읽던 걸 반바닥씩 그러다가 한 바닥씩 그러다가 한 챕터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떠듬떠듬 읽던 것이 어느새 조금씩 빨라져요. 그리고 아이가 어제 얘기를 기억을 못했던 것을 조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아이 머릿속을 이렇게 빗자루로 싹싹 이렇게 치워주면서 길 하나의 길을 이렇게 쭉 내는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되겠구나. 저 그렇게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가르치냐면 거의 6년 정도를 가르치게 돼요. 제가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던 아이였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도 그러면서 2학년이 되면서 3학년이 되면서 4학년이 되면서